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 말을 그냥 넘기지 말았어야 했는데, 처음부터 마음이 좀 불편했는데 괜히 참았던 것 같다는 후회 말입니다. 사실 그게 경고였던 거죠. 관계를 정리하라는 신호였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이번만은 괜찮겠지. 예전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그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기회를 주다 보면 결국 상처는 내 몫이 됩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잃는 게 두렵다고 하지만 사실 더 무서운 건 잘못된 사람을 곁에 두는 겁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관계 속에서 꼭 경계해야 할 사람들의 행동을 짚어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한 번쯤은 그냥 넘어갔지만 반복되면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행동들입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세 가지 중 한 가지라도 반복된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보내는 시간에 따라 우리의 인생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좋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내가 좋아지고 나쁜 사람 곁에 있으면 결국 나도 무너지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무시와 무례함이 반복된다면 다시는 기회를 주지 마세요. 처음에는 우연이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기분이 안 좋았던 날이라고 넘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같은 일이 반복된다면 그것은 실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 무례한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은 이미 내 감정을 무시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행동을 자꾸 이해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그 사람도 사정이 있었겠지. 그럴 의도는 아니었을 거야. 이렇게 스스로를 설득하면서 또 한 번 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내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시작이 됩니다. 무례함은 나를 깎아내리는 독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면 자꾸 나 자신을 의심하게 됩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오해한 걸까? 그러다 보면 결국은 내 마음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무례한 사람의 특징은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 자기 말만 옳다고 믿습니다. 둘째, 나이나 지위로 타인을 평가합니다. 셋째, 남의 말을 자주 끊거나 무시합니다. 넷째, 내 생각은 무시하고 자기 방식만 강요합니다. 이런 사람과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가 아니라 일방적인 설득이나 지시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무례한 말은 처음엔 짧고 사소하게 다가오지만 반복되면 내 감정 전체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 사람이 던진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머릿속에서 맴돌고 심지어 잠자리에 들어서도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무례한 사람에게는 초기에 분명한 선을 보여야 합니다. 그 말을 듣고 기분이 상했다고 말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미리 준비된 한두 문장을 마음속에 갖고 계시면 좋습니다. 그 말씀은 좀 불편하네요. 그렇게 말하시면 상처가 되네요. 이렇게 짧고 정중한 표현을 준비해두면 무례한 말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대응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반복하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상대도 더는 쉽게 넘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내 마음을 지키는 습관입니다. 무례한 말을 듣고 나서 그것을 나에게 맞는 말이라고 받아들이지 않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저 말은 나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야. 저 사람의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마음속에서 해석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존감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남이 깎아내려도 내가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 말은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무례한 말을 그냥 듣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이 관계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하지? 사람은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기본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그건 관계가 아니라 고통입니다. 필요할 때만 나타나는 얄팍한 관계는 끊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연락할 때마다 뭔가 부탁이 따라온다면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 나는 도움이 되는 존재일 뿐 진심 어린 친구는 아닐 수 있습니다. 필요할 때만 연락 오는 관계는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을 지치게 만듭니다. 한두 번은 도와줄 수 있지만 반복되면 그건 이용입니다. 진짜 친구라면 평소에도 안부를 묻고 아무런 이유 없이도 연락을 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내가 힘들 때는 연락도 없다가 정작 그 사람이 필요할 때만 나타납니다. 그리고 늘 미안하다며
또다시 돈을 빌리거나 부탁을 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또 흔들리게 됩니다. 예전엔 좋은 사람이었으니까. 이번이 마지막 일지도 모르니까. 이런 마음으로 다시 지갑을 엽니다. 하지만 결국 돌아오는 건 후회뿐입니다. 이런 관계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관계를 다시 만들기는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 에너지를 써야 할 시간에 자꾸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됩니다. 진심 어린 관계는 서로를 아끼고 도우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얄팍한 관계는 오직 자신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평소에는 연락도 없다가. 둘째, 급한 상황일 때만 연락이 오고. 셋째, 도움을 받은 뒤에도 감사나 반성이 부족합니다. 이런 관계는 내 감정을 점점 메마르게 만듭니다. 처음엔 안쓰러워 보였던 사람이 나중엔 두려운 존재가 되기도 합니다. 이번엔 또 무슨 이유로 연락했을까? 혹시 또 돈을 부탁하려는 건 아닐까? 이렇게 마음이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는 초반에 경계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미리 선을 긋는 말을 준비해 두세요. 이번에는 도와드리기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도와드렸지만 이번에는 힘들 것 같아요. 이런 말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처음엔 어렵지만 반복되면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됩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는 것이 두렵다면 만남을 줄이고 연락 빈도를 줄여보세요. 진짜 친구라면 오히려 이해하고 기다려줄 겁니다. 도움만 받고 사라지는 사람이라면 연락이 끊기더라도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나의 마음을 점검하세요. 나는 왜 거절을 어려워하는 걸까? 혹시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서 무리한 부탁도 들어주는 건 아닐까? 내가 불편해지면서까지 누군가를 돕는 건 건강한 관계가 아닙니다. 도움은 서로 줄 수 있을 때 의미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주기만 하면 결국 마음은 텅 비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그 공허함이 분노로 바뀌게 됩니다. 왜 나는 늘 이런 관계만 반복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 이미 마음이 많이 다쳤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스스로를 지켜야 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땐 도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지속되려면 서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오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 나의 귀중한 시간과 마음을 허비하지 마세요. 이제는 나를 먼저 돌볼 시간입니다. 다음은 약속을 쉽게 깨는 사람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은 내 마음도 가볍게 여깁니다. 처음에는 한두 번쯤 늦거나 약속을 깬 걸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습니다. 사정이 있었겠지, 갑자기 일이 생겼나 보다 하고 이해하려 하죠. 하지만 똑같은 일이 반복되면 그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닙니다. 반복되는 약속 파기는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시간 약속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은 결국 나와의 관계도 소홀히 여깁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더 큰 실망과 상처가 남습니다. 특히 그 약속을 위해 일정을 조정하고 마음을 준비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오늘은 꼭 만나고 싶어서 기분 좋은 옷을 입고 나왔는데 몇 마디 문자로 갑자기 취소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허탈하고 가슴이 서늘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 경험이 반복되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의 만남 자체가 두려워집니다. 오늘은 또 무슨 이유로 취소할까? 이번에도 늦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 먼저 떠오르죠. 그렇게 되면 관계 자체가 즐겁지 않고 부담으로 바뀝니다. 어떤 사람은 약속을 쉽게 여깁니다. 자신은 그냥 상황이 안 돼서 취소했을 뿐이라 생각하죠. 하지만 상대방은 그 시간을 위해 마음을 준비하고 기대까지 했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속은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닙니다. 그 시간에 함께하겠다는 존중의 표현이고 마음을 내는 행위입니다. 그런 약속이 반복해서 깨지면 마음의 거리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 사람을 다시 믿고 싶지만 이미 믿음에 금이 간 상태가 됩니다. 자꾸 늦는 사람, 자주 약속을 바꾸는 사람에게는 처음엔 말로 감정을 전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때 당신이 늦었을 때 나도 당황했고 마음이 좀 불편했다는 식으로 말이죠. 이건 비난이 아니라 감정을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그런 대화에도 변화가 없다면 그 관계의 형태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을 정해 만나는 대신 자유로운 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마주치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특히 중요한 일정에는 그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나도 더 이상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나의 소중한 시간도 지킬 수 있습니다. 시간을 지키지 않는다는 건 결국 상대방을 소홀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에게 나와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지를 보여주는 행동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나 자신에 대한 무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우리 나이에 반복되는 실망을 감당하는 건 예전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한 번 다치면 회복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가벼운 약속 파기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관계에서 기쁨을 얻고 있는가? 아니면 괜히 또 실망할까봐 걱정부터 하고 있는가?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가는 것이 설레는가? 아니면 혹시 또 펑크날까 긴장되는가? 이런 질문에 답하면서 관계의 방향을 다시 점검해 보세요. 가벼운 약속 파기는 마음의 무게도 가볍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엔 나도 모르게 그 사람과 거리를 두게 만듭니다. 그걸 억지로 붙잡고 억지로 맞추려 하다 보면 오히려 내 감정만 더 무거워지고 지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쪽으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누군가와의 만남이 반복적으로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면 그 관계는 이제 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는 모두 편안한 관계 안에서 웃고 말하고 나눌 자격이 있습니다. 그 자격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약속을 쉽게 여기는 사람과의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관계 속에서 반드시 경계해야 할 3가지 행동에 대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무시와 무례함이 반복되는 사람, 필요할 때만 연락하는 얄팍한 사람, 그리고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사람. 이 3가지는 그냥 불편한 정도로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반복되면 반드시 내 마음에 흔적을 남기고 결국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독이 됩니다. 관계라는 것은 서로 존중하고 지켜주는 약속 속에서 유지됩니다. 그 기본이 깨지는 순간 그 관계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지금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주 상처받고 자주 피곤하고 자주 눈치를 보게 된다면 이제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는 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행복한가? 아니면 그냥 오래됐다는 이유로 버티고 있는 건 아닌가? 우리는 더 이상 아무 관계나 받아줄 나이가 아닙니다. 이제는 나를 아끼는 시간과 에너지를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써야 할 때입니다. 내가 나를 존중할 때 세상도 나를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관계를 끊는 것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끊는 것보다 거리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꼭 잘라내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다치지 않을 만큼의 간격을 유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한 걸음 물러서서 보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더 잘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지켜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건강도 마음도 그리고 하루하루의 소중한 시간도. 이제는 내가 나를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합니다. 사람에게 너무 지치지 말고 사람에게 휘둘리지도 마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 속에서 가장 마음에 남는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누군가에게는 여러분의 경험이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삶을 더 가볍고 따뜻하게 만들어줄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나를 위해, 내 감정을 위해 한 걸음 더 따뜻한 선택을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람을 알아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겉으로는 다정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전혀 다른 얼굴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사람을 오래 지켜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짧은 시간 안에 사람을 파악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과 밥 한 끼를 먹어보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이나 옷차림을 보고 사람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진짜 모습은 밥상에서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식사 자리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의 반응, 식당 직원에게 하는 말투, 같이 앉은 사람을 얼마나 배려하는지, 식사 중 핸드폰을 만지는지, 대화를 하는지, 이 모든 것이 그 사람의 성격과 인성을 보여줍니다. 제가 경험한 바로는 밥 한 끼가 말 천마디보다 진실합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기 전에 꼭 밥을 한번 먹어봅니다. 이런 경험을 여러 번 하다 보니 식사 자리에서 어떤 행동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밥상에서 드러나는 6가지 신호를 통해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평소 사람을 만나는 데 있어 기준이 되어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인간관계를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 속에서 드러나는 리더십의 태도입니다. 리더십은 거창한 자리가 아니라 아주 일상적인 식사 자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같이 밥을 먹다 보면 누가 분위기를 이끄는 사람인지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누군가는 조용히 따르는 편이고 누군가는 상황을 정리하고 이끌어갑니다. 이때 중요한 건 단순히 말을 많이 하느냐가 아닙니다. 말을 많이 해도 중심을 흐트러뜨리는 사람도 있고 말이 많지 않아도 전체를 편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메뉴를 정할 때도 리더십이 드러납니다. 다수가 편하게 고를 수 있도록 배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입맛대로 고집을 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고 직원에게 조용히 이야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평소에도 위기 상황에서 침착하게 대응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대로 바로 짜증을 내거나 큰 소리를 내는 사람은 조급한 성향일 수 있습니다. 또한 식사 자리를 조율하는 능력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누가 누구 옆에 앉으면 좋은지, 누가 말이 적은지 파악하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는 사람이 진짜 리더입니다. 리더십은 목소리 크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방을 편하게 만들고 분위기를 좋게 만드는 능력이 진짜 리더십입니다. 밥상에서의 행동은 그 사람의 평소 성향을 거의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화가 단절될 때 조용히 분위기를 살리는 멘트를 던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직장에서든 모임에서든 분위기 메이커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음식이 빠졌을 때 직원에게 예의 바르게 요청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감정을 조절할 줄 압니다. 반대로 감정이 얼굴에 바로 드러나고 남을 탓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도 갈등을 자주 겪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남의 말을 끊는 사람은 협업보다 개인 중심적인 성향일 수 있습니다. 그 반대도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들어주는 사람은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리더는 항상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닙니다. 뒤에서 조용히 팀을 살피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도 이런 특성이 드러납니다. 누군가가 불편해 보이면 물을 따라준다든지 반찬을 건네주며 말을 거는 모습에서 그 사람의 감수성과 관찰력이 느껴집니다. 또한 계산할 때에도 리더십은 보입니다. 굳이 티내지 않고 자연스럽게 비용을 정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조직에서도 신뢰를 얻는 사람입니다. 반면 계산을 피하거나 끝까지 아무 말 없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에 말을 돌려가며 모두를 참여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모임에서 구성원 간의 균형을 잘 유지하려고 노력합니다. 질문을 던지고 누구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게 하는 행동은 진짜 리더십의 모습입니다. 반대로 특정 사람에게만 말 걸고 일부 사람은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조직 내에서도 편가르기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짧지만 말투와 반응, 행동 하나하나가 그 사람의 전체적인 인간관계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어떤 행동을 해야 모두가 편한지를 아는 사람이 결국 좋은 리더로 인정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드러나는 리더십은 위기 대응력, 감정 조절 능력, 관계 조율 능력 등 다양한 능력과 연결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한 사람의 태도를 잘 관찰하면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는 사람인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을 처음 볼 때 그와 밥을 함께 먹어보기를 권합니다.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자리가 바로 밥상머리입니다. 두 번째, 자리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진심이 보인다. 같은 식탁에 앉아도 누군가는 자리를 소중히 여기고 누군가는 아무렇지 않게 넘깁니다. 식사 자리에서 본인의 자리를 스스로 정리하는 사람은 생활 습관이 잘 잡힌 사람입니다. 반대로 자리를 어지럽히고 아무렇지 않게 두는 사람은 배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앉을지를 배려하는 사람은 인간관계에서도 순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 의자를 조용히 정리하는 사람은 주변을 생각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반면 일어난 뒤 의자를 그대로 두고 가는 사람은 뒷정리에 관심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따라 그 사람의 기본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남이 치워주기만을 기다리는 사람은 가정에서도 손 놓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식사 자리에서 휴지를 집어들고 깔끔하게 정리하는 사람은 디테일에 강합니다. 자신의 행동이 남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의식하는 태도가 보입니다. 공동 반찬을 먼저 덜어주는 사람은 함께 먹는 문화를 아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자기 앞에 놓인 반찬만 먹는 사람은 주변을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리를 차지하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먼저 좋은 자리를 고르고 남은 자리는 신경 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대로 불편한 자리를 먼저 고르고 나머지를 양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누구를 먼저 앉히는지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어른이나 손님을 먼저 앉히는 태도는 존중의 표현입니다. 반면 자리에 앉으면서 남의 동선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사람은 상황 파악이나 공감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자리 선택에서도 배려심이 묻어납니다. 햇빛이 너무 강하거나 냉방이 강한 자리를 먼저 앉으려는 사람은 자신만을 우선시할 수 있습니다. 그 반면 양보하는 사람은 늘 주변을 먼저 살핍니다. 자리에서 말을 거는 방식도 중요합니다. 서로 가까운 자리에 앉았어도 눈도 마주치지 않고 대화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깊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리를 바꾸어 주거나 옮겨줄 수 있는 유연함도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자리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의 태도가 스며든 곳입니다. 음식이 놓인 방향에 따라 반찬을 건네주는 행동도 관찰 포인트입니다. 자신 쪽에 있는 반찬만 먹는 사람은 이기적인 면이 있습니다. 반면 건너편 사람을 위해 젓가락을 들어주는 모습은 자연스러운 배려입니다. 식탁 위에 놓인 물을 다른 사람에게 먼저 따라주는 행동에서도 그 사람의 성향을 읽을 수 있습니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은 대인관계에서 적극적인 편입니다. 누군가의 불편함을 눈치채고 자리를 바꾸거나 조정해주는 사람은 정서적인 감수성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리에 앉아있는 동안의 자세도 중요합니다. 편한 자세로 앉으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게 유지하는 사람은 자기 관리가 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리를 벌리고 앉거나 팔꿈치를 식탁에 올려놓는 습관은 무의식 중에 무례함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자리가 좁아도 조용히 정리하며 앉는 사람은 성격이 온화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공동생활에서 불필요한 충돌을 줄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리에 앉기 전에 주변을 한번 둘러보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상대의 위치나 상황을 고려하는 태도는 관계에서도 세심한 모습을 보입니다. 자리 배치에 따라 대화가 달라진다는 걸 아는 사람은 자신의 위치를 조정하며 사람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 합니다. 식사가 끝난 후 자리를 정리하며 감사 인사를 하는 것도 인간관계에서 소중한 매너 중 하나입니다. 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나며 주변을 배려하는 사람은 남을 불편하게 만들지 않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하는 관계는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리를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진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순간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 자리에서 자리를 어떻게 다루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한 사람의 습관이 고스란히 보이기 때문입니다.
식사를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으로만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잇는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편안하게 자리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오래도록 곁에 두고 싶은 사람입니다. 세 번째, 말보다 침묵이 더 많은 걸 말해준다. 함께 밥을 먹을 때 말보다 더 강하게 다가오는 게 있습니다. 바로 침묵입니다. 침묵이 편안한 관계는 그만큼 신뢰가 있다는 뜻입니다.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이는 깊은 유대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침묵이 불편하고 눈치를 보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아직 거리감이 있다는 뜻입니다. 식사 중 말이 없다고 해서 모두 무례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건 그 침묵이 편안한 분위기인지 아닌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없이 음식만 먹지만 행동 하나하나에 따뜻함이 느껴집니다. 반찬을 건네거나 물을 따라주는 사소한 동작에서 마음이 보입니다. 그 침묵 속에도 배려와 정이 담겨 있습니다. 반대로 눈도 마주치지 않고 자기 할 일만 하는 침묵은 차가움을 느끼게 합니다. 그 침묵은 관심 없음과 거리두기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서로의 리듬을 느낄 수 있는 순간입니다. 말이 없어도 상대의 기분을 살피는 감각은 관계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표정 하나, 눈빛 하나에도 많은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침묵 중에도 미소를 건네는 사람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습니다. 말없이 수저를 챙겨주는 행동은 조용한 배려를 보여줍니다. 이런 행동은 말보다 더 깊게 마음에 남습니다. 소리 없이 국을 덜어주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타인을 배려하는 태도는 꾸며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식사 중 말이 많아야만 좋은 관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그 자리에 함께 있는 동안 어떤 감정을 나누었느냐입니다. 침묵 속에서도 공감이 흐르는 관계는 말보다 더 단단한 신뢰를 만듭니다. 가끔은 괜한 말보다 조용히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따뜻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기분이 좋지 않다는 걸 느꼈을 때 괜한 질문보단 조용히 반찬 하나 건네는 손길. 그게 진짜 위로가 되기도 합니다. 식사 중 침묵은 그 사람의 감정 조절 능력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긴장된 상황에서 말없이 웃으며 넘기는 사람은 감정 조절이 뛰어난 사람입니다. 반면 침묵 속에서 얼굴을 찡그리고 불편함을 숨기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행동은 갈등 상황에서 부정적인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침묵은 자신을 표현하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말로 감정을 표현하지 않더라도 행동과 분위기로 마음을 전하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조용한 식사 자리에서 대화를 끊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한 순간에 짧은 말 한마디를 더해주는 능력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은 길지 않아도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게 합니다. 침묵이 어색하지 않으려면 기본적인 관계에 안정감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아도 침묵이 편하다면 좋은 관계입니다. 말이 없을 때 드러나는 자세나 눈빛, 그리고 표정은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여줍니다. 침묵 중에 눈을 맞추며 미소 짓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눈을 피하고 고개를 숙인 채 밥만 먹는 사람은 관계에 관심이 적을 수 있습니다. 밥상머리에서 서로 말없이도 물을 건네는 순간 신뢰는 깊어집니다. 말보다 더 강한 언어가 존재한다는 걸 식사 자리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조용히 물컵을 채워주는 행동 하나, 휴지를 건네는 손길 하나가 그 사람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침묵은 때로 상대의 말을 기다리는 배려이기도 합니다. 말이 없는 순간에도 귀 기울이는 태도는 무시할 수 없는 매력입니다. 말로 가득 찬 식사보다 말 없는 여유가 있는 식사는 훨씬 깊은 관계를 만듭니다. 그래서 밥을 함께 먹을 때 침묵의 분위기를 잘 느껴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 분위기에서 진짜 관계의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편한 침묵을 자주 만드는 사람과는 관계를 조심스럽게 바라봐야 합니다. 반대로 말없이도 편한 사람과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마음을 보여주는 사람은 언제나 신뢰받는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식사 자리에서 조용히 흘러가는 그 몇 분이 관계의 진짜 깊이를 알려줍니다.
네 번째, 음식을 대하는 태도에서 인생 태도가 보인다. 식사 자리에서는 음식 하나로도 사람의 태도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음식을 정성스럽게 대하고 어떤 사람은 아무렇게나 대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그 사람의 인생을 바라보는 방식과 맞닿아 있습니다. 밥을 먹기 전 감사 인사를 자연스럽게 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진심을 담습니다. 반면 아무 말 없이 수저를 드는 사람은 표현에 익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반찬 하나를 먹으며 정성을 느끼고 칭찬합니다. 이런 사람은 작은 일에도 감사를 느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음식이 조금 짜거나 차가우면 바로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인생의 만족 기준이 높고 쉽게 실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식을 먹는 태도는 삶의 속도와 태도를 보여줍니다. 정성스럽게 음식을 음미하며 먹는 사람은 여유로운 성향입니다. 급하게 먹고 금세 자리를 정리하는 사람은 조급함이 강할 수 있습니다. 반찬이 부족해도 조용히 먹는 사람은 인내심이 강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바로 불편함을 표현하거나 남 탓을 하는 사람은 갈등을 쉽게 드러냅니다. 음식을 나눠 먹는 태도에서도 배려심이 드러납니다. 같은 반찬을 두고도 나눠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몫만 챙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국을 뜨며 먼저 덜어주는 사람은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입니다. 음식 취향이 다를 때도 태도 차이가 분명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맛을 존중하는 사람은 융통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입맛만 주장하며 메뉴를 바꾸려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음식을 흘리고도 모른 척하는 사람은 세심함이 부족합니다. 반대로 조용히 닫고 정리하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식사가 끝나고 접시를 모으거나 치우는 행동도 중요합니다. 스스로 정리하려는 태도는 책임감을 보여줍니다. 반면 그냥 자리를 뜨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음식이 많을 때는 양보하는 습관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이 더 먹길 바라며 자신은 양을 조절하는 사람은 배려 깊은 성향입니다. 하지만 욕심을 내며 더 먹으려는 태도는 관계에서 불균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맛있다고 칭찬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퍼뜨리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입을 다문 채 무표정하게 먹는 사람은 감정 표현이 서툴 수 있습니다. 같이 먹는 사람을 챙기는 사람은 대체로 가정적이고 협동적인 성향입니다. 자기만 챙기고 상대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이기적인 면이 강할 수 있습니다. 휴지를 먼저 챙겨주거나 음식 온도를 물어봐주는 것도 관계에 관심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그저 먹기만 하고 말이 없는 사람은 감정 공유에 서툴 수 있습니다. 음식 하나하나에 감사하는 태도는 삶의 기본에 충실한 모습입니다. 작은 정성에도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은 일상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입니다. 반면 늘 부족하다 느끼고 불만을 표현하는 사람은 만족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은 단지 먹는 행위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의 상징입니다. 그 시간 동안 얼마나 진심을 담느냐에 따라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식사 중 누군가를 위해 앞접시를 챙기는 모습은 정서적 성숙함을 나타냅니다. 이런 행동은 말보다 더 깊은 감동을 줄 수 있습니다. 입맛이 맞지 않아도 웃으며 넘기는 사람은 융통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작은 취향의 차이도 문제 삼는 사람은 갈등을 쉽게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음식에 대한 태도는 결국 관계에 대한 태도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 진정한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식사를 함께하며 그 사람의 말보다는 행동을 더 유심히 봅니다. 그 사람이 음식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이 보입니다. 결국 음식을 대하는 태도는 삶 전체를 대하는 태도의 축소판입니다. 그 사람의 진심과 인생의 리듬이 밥상 위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다섯 번째, 대화하는 태도의 관계의 온도가 보인다. 밥을 함께 먹는다는 건 단순히 식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같은 자리에서 음식을 먹더라도 대화의 방식에 따라 관계의 질은 크게 달라집니다. 식사 중 누군가는 눈을 마주치며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눕니다. 반면 어떤 사람은 자기 이야기만 계속하며 상대의 반응은 무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차이 속에서 관계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신뢰감을 줍니다. 하지만 말을 자주 끊고 자신의 의견만 강조하는 사람은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대화 중 고개를 끄덕이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뛰어난 편입니다. 반대로 반응 없이 멍하니 앉아 있는 사람은 상대방에게 소외감을 줄 수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 상대의 생각을 물어보는 사람은 진심으로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일방적으로 이야기만 하는 사람은 상대를 정보수단으로만 여길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며 핸드폰을 자주 보는 사람은 대화보다 자기 일에 더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반면 식사 중에는 핸드폰을 잠시 내려두고 대화에 집중하는 사람은 예의가 바른 사람입니다. 대화를 이끌기보다 상대의 흐름을 따라주는 사람은 관계에 유연한 태도를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식사 중 서로 웃으며 이야기하는 사람과 웃음 없이 건조하게 말하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대화에 따뜻한 감정을 담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과 가까워집니다. 특히 식사 중 대화에서 타인의 이야기를 자주 언급하는 사람은 사회적 감각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이야기와 성취만 강조하는 사람은 자기 과시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되묻는 태도는 그만큼 관심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한번 듣고 흘리는 태도는 대화를 소모적인 행위로 만든다는 신호입니다. 말을 줄이더라도 눈빛이나 표정으로 반응하는 사람은 감정 교류에 적극적인 편입니다. 식사 중 진심으로 상대를 걱정하는 말 한마디는 관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예를 들어 "오늘 많이 피곤해 보이시네요." 같은 말은 관심의 표현입니다. 그런 말을 듣는 사람은 무심코 마음을 열게 됩니다. 밥을 먹으며 남을 평가하거나 비교하는 말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대화는 상대를 위축시키고 관계의 거리를 멀게 만듭니다. 반대로 격려와 칭찬이 담긴 대화는 식사 시간을 더 따뜻하게 만듭니다. 같이 밥을 먹으며 불편한 주제를 꺼내지 않는 사람은 분위기를 잘 읽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민감한 이야기를 꺼내 분위기를 가라앉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대화의 센스, 그리고 배려의 깊이를 결정합니다. 대화 중 자주 웃음을 주는 사람은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갑니다. 그 사람과 식사하면 기분이 좋아졌던 경험은 누구나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대화는 단지 정보를 주고받는 것을 넘어서 감정을 나누고 공감을 쌓는 시간입니다. 식사 자리에서 상호작용이 자연스럽고 편안한 사람은 대체로 인간관계에서도 안정적입니다. 반면 불필요한 농담이나 남의 이야기를 끌어오는 사람은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 위험이 있습니다. 대화의 주제를 적절히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음식 이야기, 일상 이야기처럼 가벼운 주제를 나누는 사람이 식사 시간의 분위기를 좋게 이끌 수 있습니다. 밥을 먹으며 상대의 반응을 살피지 않고 말만 이어가는 사람은 상대의 피로도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관계는 결국 말이 오가는 방식에서 많은 힌트를 줍니다. 식사 자리에서의 대화 방식은 그 사람의 생활 방식과 연결됩니다. 따뜻한 대화가 오가는 식사는 관계의 온도를 높여줍니다. 밥상머리에서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에 따라 그 사람과의 거리도 정해집니다. 좋은 관계는 말보다 말의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저는 밥을 먹으면서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를 유심히 봅니다. 그 짧은 대화 안에 마음의 깊이와 관계의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대화의 온도는 그 사람이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6번째, 식사 속도와 자세도 성격을 말해준다. 같이 밥을 먹다 보면 속도와 자세만으로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천천히 음식을 음미하며 먹고, 누군가는 빠르게 먹고 자리를 정리합니다. 이 식사 속도는 단지 식습관이 아니라 그 사람의 생활 리듬과 성격을 드러냅니다. 천천히 먹는 사람은 대체로 여유로운 성향이며 삶을 차분하게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급하게 먹는 사람은 바쁘고 조급한 삶을 살아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고 조용히 먹는 사람은
스스로를 잘 관리하는 성향이 강합니다. 하지만 몸을 뒤로 젖히거나 팔을 식탁에 올리는 사람은 긴장감이 덜하거나 예의에 덜 민감할 수 있습니다. 말없이 음식을 꾸역꾸역 먹는 사람은 감정 표현에 서툰 경우가 많습니다. 반대로 식사 중에도 밝은 표정으로 말하며 천천히 먹는 사람은 관계에 능숙한 사람입니다. 식사 속도는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 되기도 합니다. 불안하거나 긴장된 사람은 음식을 빨리 넘기거나 양을 조절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편안한 사람은 음식 앞에서도 여유를 잃지 않고 상대와 속도를 맞추려 합니다.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단순히 먹는 속도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의 균형을 생각한다는 의미입니다. 급하게 먹고 먼저 일어나는 사람은 관계에서도 자기중심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느긋하게 기다려주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줄 아는 성향입니다. 식사 중 젓가락을 바르게 사용하는지 반찬을 조심스럽게 집는지도 중요한 신호입니다. 음식을 아무렇게나 집고 국물을 흘리는 사람은 세심함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가 흐트러지면 상대방은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특히 식사 중 다리를 떨거나 의자에 비스듬히 앉는 행동은 상대에게 신경 쓰지 않는 모습입니다. 음식이 입에 가득 찬 상태로 말을 하는 사람은 공감 능력이 낮을 수 있습니다. 식사 자세는 함께하는 사람에 대한 배려를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용히 반찬을 건네고 음식을 조심스럽게 덜어주는 모습은 관계를 소중히 여긴다는 뜻입니다. 반면 큰 소리로 먹거나 젓가락질이 난폭한 사람은 주변을 배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식사 중 자리를 떠나는 행동도 성격을 반영합니다. 자주 일어났다 앉거나 자리를 빨리 떠나는 사람은 안정감이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반면 식사 후에도 자리에 남아 여운을 즐기는 사람은 감정 조절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식사 속도가 빠른 사람은 결정도 빠른 경우가 많지만 깊이 있는 관계에서는 피로감을 줄 수 있습니다. 천천히 식사하며 대화에 집중하는 사람은 신중하고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을 먹는 방식에서도 성격이 드러납니다. 가장 좋아하는 반찬을 먼저 먹는 사람은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사람입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나중에 아껴두는 사람은 계획적이고 절제력 있는 성향입니다. 또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아도 끝까지 먹으려는 사람은 인내심이 강합니다. 반대로 입맛에 맞지 않으면 금세 남기거나 음식을 바꾸려는 사람은 환경에 민감한 성향이 있습니다. 식사를 즐기는 자세는 삶을 즐기는 태도와 이어집니다. 좋은 식사 태도는 결국 상대방에게도 편안함을 전해줍니다. 자신만의 속도에만 집중하지 않고 함께 먹는 사람의 페이스를 존중하는 태도는 깊은 배려입니다. 이런 행동은 가족이나 친구, 동료와의 관계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드러납니다. 식사 속도는 그 사람의 인내심을 보여주는 잣대가 되기도 합니다. 쉽게 흥분하지 않고 일정한 속도로 천천히 식사하는 사람은 위기 상황에도 흔들림이 적습니다. 그와 반대로 급하게 먹고 자주 말이 끊기는 사람은 상황 판단보다 반응에 치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같은 식사 자리에서도 그 사람의 자세, 속도, 표정, 대화 방식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밥을 먹을 때 단순히 식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의 성격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만나는 사람과의 식사 자리에서 자세히 관찰하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 리듬으로 사는 사람인지, 나와 잘 맞을 수 있는 사람인지 바로 느껴지는 순간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식사 속도와 자세도 관계의 방향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지금까지 밥상머리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6가지 신호를 살펴봤습니다. 리더십, 자리 배려, 침묵의 분위기, 음식에 대한 태도, 대화하는 방식, 식사 속도와 자세까지 모두 일상적인 식사에서 쉽게 지나칠 수 있는 것들이지만 그 속에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관계의 본질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회적인 가면을 씁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다정해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밥상에서는 그 시간이 짧아집니다. 음식을 대하는 모습, 말투, 속도, 표정 하나하나에서 그 사람이 가진 진심과 본성이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 끼의 식사는 짧지만 그 안에는 그 사람의 수십 년 인생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누군가를 만나면 먼저 밥을 먹자고 제안합니다. 말보다 먼저 밥을 함께 나눠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밥을 먹으며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관계는 오래갑니다. 반대로 한 끼가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 관계는 다시 돌아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밥을 먹는다는 건 단순한 식사 행위가 아닙니다. 그 사람과 한자리에 앉아 마음을 나누고 일상의 온도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관계는 말이 아닌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밥상머리에서는 그 태도가 가장 솔직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여러분도 누군가를 알고 싶다면 먼저 밥을 함께 해보세요. 말보다 빠르게, 행동보다 정직하게, 진심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밥 한 끼 속에서 느낀 인상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돌아보는 계기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혹시 최근 누군가와 함께한 식사 자리에서 그 사람의 진심이 느껴졌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는 밥 한 끼로 사람에 대한 인상이 완전히 달라졌던 적은 없으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진심 어린 경험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공감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삶에 꼭 필요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며칠 전 오랜 친구들과 저녁을 먹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무척 좋았고 오랜만에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음식도 맛있었고 대화도 편안했습니다. 하지만 계산하려고 일어나는 그 순간 한 친구의 말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 친구가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네가 내는 거지. 말은 농담 같았지만 그 안엔 묘한 당연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없었고 미안하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당연하다는 듯한 태도에 나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날 이후 밥값을 계산하는 일이 다시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그 한마디가 관계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밥을 먹는다는 건 단지 식사 시간이 아닙니다. 그건 시간을 함께 나누고 마음을 주고받는 순간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주고받는 말과 행동은 진심을 드러냅니다. 특히 계산이라는 작은 행위는 관계의 깊이와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 됩니다. 한두 번의 배려는 기쁨이지만 반복되면 부담이 됩니다. 그 부담이 아무 말 없이 쌓이기 시작하면 마음은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수많은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많이 오해가 생기는 순간이 바로 밥값 계산일지도 모릅니다. 그 자리에서 주고받는 말과 표정, 그 사람의 손놀림 하나까지도 어떤 관계인지 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신호가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밥값을 누가 내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내느냐가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대와 무심함, 배려와 계산 사이에서 우리는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건강한 관계를 지켜갈 수 있는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밥값이라는 작은 순간에 감정이 흔들렸던 적 있다면 이번 영상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여러분의 인간관계에 새로운 기준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반복되는 계산 역할, 관계를 지치게 만든다. 어떤 자리에 나가면 늘 누군가가 계산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계산하는 그 사람을 보며 다른 사람들은 안심하죠. 문제는 그 역할이 한 사람에게만 반복될 때 생깁니다. 처음엔 기분 좋게 내던 마음이 점점 부담으로 바뀝니다. 자신이 사야 관계가 유지된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죠. 상대는 고맙다고 말하지 않고 오히려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서히 마음이 멀어지고 자리를 피하게 됩니다. 계속되는 계산은 책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억울함으로 바뀝니다. 나는 왜 항상 이 역할을 맡고 있나 하는 의문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누가 한번 사면 그걸 고정된 역할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마움이 줄고 기대감만 커지면 관계는 점점 일방적이 됩니다. 밥값은 액수가 아닙니다. 반복되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내가 낸다고 해서 진심이 줄어드는 건 아니지만 그 진심이 기대가 되는 순간 관계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정말 가까운 관계라면 서로 눈치 보지 않고 계산을 나누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처음엔 편해서 맡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습관은 기대가 되고 기대는 실망을 낳습니다. 그 사람은 그냥 웃으며 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왜 또 나지 않은 생각이 자주 들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아무도 그런 생각을 나눌 수 없다는 겁니다. 말을 꺼내기엔 너무 작고 참기엔 자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한두 번의 배려는 괜찮지만 반복되는 희생은 지칩니다. 지친 마음은 서운함이 되고 결국 관계에 균열이 생깁니다. 중요한 건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계산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입니다. 늘 같은 사람이 계산하는 모임은 균형이 무너진 관계입니다. 서로 나누지 못하는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자주 계산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배려하며 공평하게 유지되는 관계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한 사람만 계산하는 관계는 언젠가 반드시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상대는 내가 편해서 계산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편함이 당연함으로 변하는 순간 그 관계는 멀어집니다. 어떤 관계든 너무 자주 반복되는 역할은 피로를 가져옵니다. 밥값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려가 고정된 역할이 되면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은 의무에 오래 머무를 수 없습니다. 관계는 나눌 수 있어야 오래 갑니다. 밥값을 나누는 건 돈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작은 순간을 나눌 수 있어야 큰 마음도 나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늘 한 사람이 계산하는 구조라면 그 관계는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처음엔 고마웠던 일이 반복되면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됩니다. 밥값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엔 오늘도 고마워라고 말하던 사람이 나중엔 아무 말 없이 기다리게 됩니다. 기다림은 곧 기대가 되고 기대는 곧 실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계산하는 걸 지켜보는 동안 고마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오늘도 그 사람이 내겠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무언의 기대가 쌓이면 관계는 천천히 뒤틀리기 시작합니다. 기대를 말로 하지 않더라도 행동에서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계산서가 나오면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앉아만 있는 장면을 상상해 보세요. 그 상황이 3번만 반복되면 누가 계산할 사람인지 자리가 정해져 버립니다. 그리고 한번 굳어진 역할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사람은 편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익숙한 구조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산하는 사람만 마음속으로 쌓여갑니다. 무언의 기대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남습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이 관계의 평형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계속 기대만 받는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자기 역할이 부당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부터는 작은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집니다. 요즘 잘 나가잖아. 오늘은 내 차례지. 이런 말들은 농담처럼 들리지만 계속 쌓이면 감정의 골이 깊어집니다. 무언의 기대가 문제인 이유는 말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를 나눌 기회조차 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상대는 자기가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서운하다고 말하면 오히려 왜 갑자기 그래? 라는 반응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감정선이 충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무언의 기대는 교묘하고 교묘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계산을 자주 맞는 사람은 항상 준비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준비되어 있다고 해서 그걸 당연하게 여겨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감사와 기대를 구분해야 합니다. 고마운 마음이 기대가 되면 관계는 거래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밥 한 끼가 거래처럼 느껴지는 순간 그 자리는 편안함을 잃게 됩니다. 사람은 불공정한 구조 속에서 오래 머무르지 못합니다. 계속해서 주기만 하는 사람은 지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그 자리를 떠납니다. 계산을 둘러싼 무언의 기대가 관계를 망치는 이유입니다. 진짜 건강한 관계는 계산이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계산보다 중요한 건 그 순간에 느껴지는 서로의 감정입니다. 서로가 배려하고 있다는 신호가 오갈 때
비로소 우리는 그 관계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기대하지 말고 표현해야 합니다. 당연하지 않다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관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계산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감정의 교환입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어떤 태도로 계산하느냐에 따라 상대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말없이 조용히 계산하고 웃어주는 사람은 상대를 편안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계산하면서 불편한 기색을 보이는 사람은 자리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계산은 행동이지만 그 안에 감정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살게라는 말 한마디에도 그 사람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 말이 자연스러울수록 관계는 따뜻해집니다. 하지만 억지로 말하거나 억지로 낸다는 인상을 주면 상대도 불편해집니다. 감정이 개입된 계산은 조심해야 합니다. 내가 내면서도 기분이 좋을 수 있어야 관계가 부드러워집니다. 억울한 마음으로 돈을 내는 순간 그 감정은 금방 표정과 말투에 드러납니다. 상대는 그것을 예민하게 감지합니다. 그래서 계산의 순간은 짧지만 여운은 길게 남습니다. 말보다 먼저 나가는 손, 눈빛, 말투가 감정을 대변합니다. 아유 뭐 이런 거리라는 말과 오늘도 내가 내는 거네라는 말은 전혀 다릅니다. 계산을 피하려는 사람의 행동도 감정을 전달합니다. 계산서가 나오면 화장실에 가거나 핸드폰을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럴 땐 굳이 말하지 않아도 나한테 기대하지 말라는 신호처럼 느껴집니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감정의 벽을 만들 수 있습니다. 계산의 타이밍도 감정을 조율하는 기술 중 하나입니다. 먼저 지갑을 꺼내면 상대도 편안해지고 서로 타이밍을 조율하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흐릅니다. 하지만 누가 먼저 꺼내나 눈치 보게 되면 감정이 삐걱거립니다. 계산 타이밍은 배려의 타이밍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내가 사는 게 좋겠구나 하고 느끼는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기술입니다. 상대가 부담스러워할 타이밍에 계산을 먼저 하거나 오히려 상대에게 기회를 주는 것도 관계를 배려하는 방식입니다. 말보다 중요한 건 상대의 감정선을 이해하려는 마음입니다. 계산을 둘러싼 감정은 종종 말이 아닌 분위기로 전달됩니다. 말이 없어도 기분이 좋은 계산인지 부담스러운 계산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상대가 눈치를 보지 않게 하려면 감정을 잘 조절해야 합니다. 자꾸 내가 낸다고 해서 자랑하지 말고 자꾸 남이 낸다고 해서 서운함을 쌓지 말아야 합니다. 계산은 마음이 담기는 순간 고마움으로 변합니다. 억지로 하는 계산은 감정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상대가 기뻐할 때 내는 것과 상대가 부담스러울 때 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계산을 하며 감정을 주고받는 건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기술입니다. 감정이 맑은 계산은 관계를 부드럽게 하고 감정이 탁한 계산은 관계를 어색하게 만듭니다. 계산은 단지 돈을 주고받는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는 서로를 향한 감정의 흐름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계산할 때의 말투와 행동은 신중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진심은 계산서 앞에서 드러납니다. 좋은 사람은 잘 먹었어, 고마워, 다음에 내가 살게. 이 세 가지 말을 자연스럽게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말이 어색하지 않고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 관계는 건강하게 이어질 수 있습니다. 계산의 순간을 잘 다루는 사람이 사람 사이를 편안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감정을 조율하는 기술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계산이라는 짧은 순간에 깃든 마음이 그 시작입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결국 주고받음의 균형으로 유지됩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그 어떤 관계라도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밥값 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한 사람만 주고 다른 사람은 받기만 한다면 그 관계는 오래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호의로 시작했지만 점점 일방적인 흐름이 되면 피로감이 생깁니다. 호의가 당연해지는 순간 서운함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나는 계속 주고 있는데 상대는 아무것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 마음속엔 실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받는 사람도 처음엔 미안한 마음을 느끼지만 그게 반복되면 고마움보다는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돌려줄 생각조차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주는 사람은 자신이 이용당하고 있다고 느끼게 됩니다. 이용당하는 기분이 드는 순간
관계는 더 이상 즐겁지 않습니다. 그동안 즐겁게 했던 식사 자리도 불편한 감정을 숨기고 버텨야 하는 시간이 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공평함을 원합니다. 작은 차이라도 자꾸 반복되면 감정의 무게는 커집니다. 누군가가 늘 밥을 사는 관계는 어느 한쪽의 희생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쳤던 일이 나중엔 섭섭함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관계는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무너진 상태에서는 진심 어린 소통도 이루어지기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계속 받기만 한다면 그 사람은 주변에서 점점 외면당하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런 사람을 테이커라고 부릅니다. 항상 이득만 챙기려는 태도는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게 만듭니다. 반면 기꺼이 주는 사람, 기버는 장기적으로 더 많은 신뢰를 얻습니다. 물론 계속 주기만 해도 문제입니다. 기버라 하더라도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지칩니다. 중요한 건 서로가 조금씩 주고받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냈다면 다음엔 상대가 자연스럽게 낼 수 있는 흐름. 그런 흐름이 유지될 때 그 관계는 건강하고 오래갑니다. 주는 데만 익숙해지면 상대는 기대하게 되고 기대는 곧 실망을 부르기 마련입니다. 받는 데만 익숙해지면 고마움을 잊게 되고 그게 반복되면 관계는 단절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얼마를 주느냐가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나누느냐입니다. 밥값이 얼마인지가 아니라 그 자리에 어떤 마음이 오갔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관계에서 손해보지 않으려는 마음은 결국 서로를 멀어지게 만듭니다. 적당히 주고 적당히 받는 그 균형이 유지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밥값 하나에도 이 마음이 담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주고받음이 어긋난 관계는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고요. 관계를 지키고 싶다면 내가 주는 것만큼 상대도 줄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부담 없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관계는 늘 균형 위에 있습니다. 밥 한 끼에도 그 균형이 드러납니다. 요즘은 각자 계산, 즉 더치페이가 점점 자연스러워지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는 처음부터 따로 계산하는 분위기가 익숙합니다. 하지만 중장년층에서는 여전히 누가 내는지가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때로는 애매한 상황이 자주 생깁니다. 서로 눈치만 보다 결국 누군가가 묵묵히 계산서를 챙기게 되는 거죠. 그런 구조가 반복되면 부담은 한쪽으로 쏠리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가장 편안한 구조는 계산 자체가 특별한 일처럼 여겨지지 않는 관계입니다. 각자 내는 것이 어색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분위기가 건강한 관계입니다. 누가 더 먹었느니 덜 먹었느니 따지는 것도 피곤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해진 방식대로 간단하게 정리하는 것이 훨씬 깔끔합니다. 각자 먹은 만큼 내자는 것은 공평함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공평함 속에서 관계는 덜 상하고 덜 소모됩니다. 실제로 이런 계산 방식은 감정적인 소모를 줄이는데 효과적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이 따로 없다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인 부담이 많이 줄어듭니다.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관계, 그런 관계에서는 돈 이야기도 불편하지 않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낸다고 해서 인색하다는 오해를 받지 않는 분위기, 그게 바로 건강한 관계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각자 계산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관계는 서로를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는 기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돈을 내는 것이 사랑이나 친밀함의 증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관계는 거래처럼 변질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산을 나눈다고 해서 마음까지 나눌 수 없는 건 아닙니다. 가벼운 식사일수록 각자 계산하는 게 자연스럽고 의미 있는 자리는 그때그때 맞는 방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누가 냈느냐보다 그 상황에서 서로가 얼마나 편안했느냐입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감정의 흐름입니다. 자연스럽게 각자 계산하는 관계는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않습니다. 계산이 쌓이지 않으니 감정도 쌓이지 않죠. 불편한 기색 없이 계산서를 나눠드는 모습은 서로를 대등하게 바라보는 시선에서 나옵니다.
상대가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이건 관계에서 아주 큰 차이를 만듭니다. 자연스러운 더치페이는 신뢰와 존중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계산이 어색하지 않은 사람과는 다른 대화도 어색하지 않게 이어집니다. 금액보다 중요한 건 그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입니다. 계산할 때마다 부담을 주는 사람은 결국 사람을 잃습니다. 부담 없이 나누는 사람은 관계를 오래 지켜냅니다. 따로 계산하자고 말했을 때 눈치 주지 않고 그래, 좋아하며 웃어주는 사람과는 어떤 자리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 편안함이 쌓이면 오래가는 신뢰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계산이 편한 사람이 결국 마음도 편한 사람이라고. 그리고 그런 사람이 곁에 있는 게 가장 큰 복이라고. 우리는 종종 계산하는 사람을 보며 감사의 마음을 느낍니다. 하지만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돈보다 말 한마디, 표정 하나, 작은 행동에서 옵니다. 밥을 사고도 잘 먹었어. 다음엔 너가 사라고 웃으며 말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금액보다 마음이 느껴집니다. 돈을 냈다고 해서 꼭 좋은 사람은 아닙니다. 반대로 돈을 내지 않아도 고마움을 진심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오래 기억에 남습니다. 계산을 하고도 아무 말 없는 사람보다 작은 금액이라도 함께하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더 따뜻합니다. 진심은 계산서가 아니라 말과 태도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고마워, 정말 덕분에 잘 먹었어라는 한마디. 그 말 하나가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진심이 담긴 인사는 오히려 금액보다 깊게 다가옵니다. 어떤 사람은 늘 사주지만 피곤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자주 못 사줘도 마음이 편하게 만듭니다. 그 차이는 태도에서 옵니다. 계산을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식사 내내 분위기를 밝게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리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계산하고 나서 조용히 뒷정리를 도와줍니다. 그 조용한 손길이 마음을 움직일 때가 많습니다. 진짜 배려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계산하는 사람을 응원해주는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다음에 꼭 내가 살게라는 말보다 고마워, 덕분에 오늘 참 즐거웠어가 더 진심입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돈보다 마음이 먼저입니다. 분위기를 살피고 상대의 기분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계산을 하지 않아도 고맙게 느껴집니다. 마음이 느껴지는 자리는 오래 기억됩니다. 좋은 말은 기억에 남고 무심한 말은 상처로 남습니다. 계산이 끝난 후 나오는 말이 중요합니다. 무심코 그냥 됐어라는 말보다 즐거운 시간이었어, 고마워가 관계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밥값보다 기억에 남는 건 함께한 순간의 감정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고 고맙다고 눈을 마주치며 말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입니다. 계산하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지 않는 것도 배려입니다. 너무 티내지 않고 조용히 감사하는 태도, 그 안에 진심이 담깁니다. 돈은 지나가지만 말은 남습니다. 계산서를 대신 들지 못하더라도 마음을 나누는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계산을 못해 미안하다고 말하는 것도 용기입니다. 그 솔직함이 관계를 더 가깝게 만들어줍니다. 상대방의 배려를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은 계산을 하지 않아도 신뢰를 줍니다. 네가 내줘서 고마워. 다음에 꼭 내가 살게. 이런 말은 계산을 넘어서 진심을 전합니다. 밥값은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지만 진심은 늘 사람에게 전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계산이 끝난 뒤의 말과 행동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계산은 끝났어도 진심은 그 자리에서 시작될 수 있으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밥값 계산이라는 아주 작고 일상적인 장면을 통해 인간관계의 본질을 들여다봤습니다. 반복되는 계산 역할이 한 사람에게 쏠릴 때 그 관계는 서서히 무게를 잃습니다. 고마움이 기대가 되고 기대가 당연함으로 바뀌면 관계는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말하지 않고 눈치로만 전해지는 무언의 기대는 오해를 만들고 감정을 소모하게 만듭니다. 계산을 누가 하느냐보다 어떤 태도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계산을 하면서 피곤한 기색을 내비치거나
반대로 너무 편하게 기대하는 사람은 관계에서 무의식적으로 경계심을 불러옵니다. 주고받음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주는 사람은 지치고 받는 사람은 점점 무감각해지기 마련입니다. 건강한 관계란 계산이 어색하지 않고 더치페이든 돌려가며 사든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흐름이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계산이 편한 사람과의 관계가 결국 마음도 편한 관계입니다. 그리고 돈보다 진심이 느껴지는 순간은 작은 말 한마디, 진심 어린 눈빛, 식사 후 전하는 감사의 인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 단순히 배만 채우는 게 아닙니다. 함께 밥을 먹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태도, 마음, 관계의 방향까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은 아마도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한두 번쯤 이런 감정을 느껴보셨을 겁니다. 기꺼이 냈지만 당연하게 여겨져 서운했던 순간, 고마운 말 하나 없이 반복되는 계산에 지쳐버린 경험, 아니면 반대로 계산하는 사람에게 진심으로 감사했던 기억도 있으실 겁니다. 밥값을 내는 일은 작지만 관계를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상대를 편하게도 불편하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계산의 금액이 아니라 그 순간에 담긴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방식으로 밥값을 나누셨나요? 혹시 기억에 남는 고마운 식사 자리가 있으셨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나와 관계를 되돌아보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밥 한 끼 속에 담긴 진심, 그 마음을 서로 나눌 줄 아는 사람들이 결국 좋은 관계를 오래 이어갑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밥상 위에도 늘 따뜻한 말과 배려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